2년 전에 그 싸이월드가 그때 그 담벼락에 썼던 일기 뭐 굉장히 포도알 주던 거.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맞아요. 저런 생각을 하고 도토리는 또 이제 BGM 깔려고 하면 저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노래를 들었는지는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근데 과거의 시간 속에 내가 지금 현재를 반복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인간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회고를 한다는 거는 지나간 시간을 그냥 회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보면 패턴이 무조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 패턴을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패턴을 깰 힘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버리 호스트 강아람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두 번째 밀리버리 시간인데요. 정말 숨겨져 있던 신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두 번째 게스트 손하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손하빈이라고 하고요. 현재 민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미, 어떤 이름인지 궁금한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민미, 그 영어로 meet me, 나를 만나다. 나를 만나다? 네. 모든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거든요. 자기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가 심리 컨텐츠, 프로그램, 그리고 뭐 무임들 같은 것도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를 알고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민미를 찾아주시는지 궁금한데요. 다양한 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자기 삶에 대한 확실히 열정이 좀 있으신 분들이 저희의 초기 유저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뭔가 성취를 많이 쫓았다가 좀 지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민미에 많이 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리추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리추얼이요? 네, 리추얼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의식이라는 의미로 많이들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매일 자기를 조금씩 돌보는 반복적인 활동들을 말을 해요. 루틴 같은 건가요? 루틴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커피를 마신다. 이거는 루틴일 수 있잖아요. 커피를 매일 아침 마신다? 근데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내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생각하는 것만으로 추가가 돼도 그게 리추얼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저는 제 리추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줄로 오늘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쓰는 활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시각화하는 한 줄을 쓰는데 이것도 리추얼일 수 있고 뭐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좀 주변을 돌아보면서 오늘 날씨가 어떻네? 오늘 나의 기분은 어떻네? 이렇게 계속 의식하는 건 다 리추얼이 될 수 있고요. 가장 보편적인 건 생일도 리추얼인 것 같아요. 생일이요? 왜냐하면 365일 다 똑같은 날인데 우리는 생일을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나의 태어난 날, 그렇죠. 내가 뭔가 누군가로부터 축하를 받아야 되는 날, 이런 것도 리추얼일 수 있습니다. 리추얼, 저도 한번 해보는 시간 매일매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책이죠. 아버지의 마지막 골프 레슨. 저는 이 저자 윌리엄 데이먼이 골프 선수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 이게 골프 책이구나. 그래서 전 사실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읽는 게 어렵겠다. 그랬는데 이게 책이 반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밀리버리 어떤 신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책을 저도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나요? 근데 제가 골프를 안 치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골프 책이 아닐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저도 이 책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선물해주신 분이 너가 진짜 좋아할 만한 책이야 라고 얘기했고 너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해서 이 책을 읽게 됐고요. 인생 책이었던 이유는 이 책 자체가 뭐 좋기도 하지만 제 삶에 필요한 순간에 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번 올해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책이라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통은 마지막에 있지만 저희는 초반에 묻습니다. 한 줄로 이 책을 묘사하자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내가 쓴 인생의 테이프를 꼭 돌려봐야 하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이프를 돌린다면 요즘 MZ세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붙이는 테이프인가 할 텐데 저희는 테이프 세대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떤 걸 되돌려 본다라는 개념인데 그게 이제 사실 좀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뒤를 돌아본다라는 게 사실 긍정적인 생각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되돌려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돌려서 보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들으니까 내용이 더 궁금해지시잖아요.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책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이 책은 발달심리학자인데 심리학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60대인 저자는 아버지가 부재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래서 항상 그게 약간의 인생의 결핍이었는데 자기 딸이 이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구글링을 해본 거예요. 네. 아버지의 말과 달리 할아버지는 실제로 이제 사실 최근에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딸이 아빠가 싫어할 수 있지만 정보를 이렇게 던져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거 어때? 네. 그래서 그때부터 회고를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 않는 아버지를 회고한다는 게 여기서부터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의 조각조각을 모으고 다니면서 아, 내 인생이 사실은 이런 결핍으로 인한 성장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를 이 사람조차도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가족 회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회고하는 시간이라서 이 책의 제목에 아버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인생회고와 또 목적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인생회고라는 이 단어의 의미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장한 명언 중에 스티븐 잡스의 명언이 있어요. 네. 스티븐 잡스한테 어떻게 그렇게 맨날 새로운 거를 만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스티븐 잡스가 어떤 굉장한 걸 얘기해 줄 것 같았는데 네. 스티븐 잡스가 했던 얘기 중에 그냥 지난 시간을 되돌려 보는 것 거기에서 점을 찍은 것들을 연결해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인생 회고하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렇죠. 사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짧게 살았건 길게 살았건 내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그 안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조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결국 그 얘기고요. 다만 이 사람이 발달심리학자고 나이가 60살이 넘으신 분이라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책을 그래요.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저는 사실 좀 비판적이었거든요. 네. 비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회고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매일 밤에 샤워를 하면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이 후회스럽고 너무 민망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서 막 샤워하면서 막 벽을 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만 봐도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도 그렇게 후회되는 게 많은데 내 인생 전체를 좀 회고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이 작가처럼 찬란한 인생을 살았나? 멋있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실패한 것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돌아보기가 좀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거는 좀 무조건 동반되는 감정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봤을 때 후회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대부분 후회가 되는 감정이 싫으니까 아예 안 보잖아요. 근데 후회되는 감정 안에서는 반드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걸 하고 싶었구나. 네, 이걸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너무 좋은 어떤 지침이 돼요. 사실 뭐냐면 자기가 후회의 감정이 드는 순간 거기서 아씨 안 볼래 나 그냥 잘래 이러는 순간 이제 회고가 아닌 거고요. 그건 그냥 회상이에요. 네. 그냥 떠올렸다가 아씨 안 볼래 이거고 여기서 그럼 뭐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 그걸 지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회고를 계속 하다 보면은 지금 해야 될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해답을 주는 과정을 만나시게 돼 있어요. 네. 그거를 만나시기까지 어렵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저는 해고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 회사에서 한 7년 정도 다녔는데 그러니까 제가 외국계 회사를 다녔는데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서 가장 큰 특징이 여기는 반드시 개인 회고를 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름에 셀프 리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는 시간을 제일 싫어했어요. 보통은 우리가 상사가 고가평가를 하는데 외국계 회사는 네. 나 자신을 네. 스스로 평가를 하는군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인이 성장해야 회사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뷰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리뷰를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리뷰해주면 받아들이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싫어요. 남이 네. 나를 평가하는 게 네. 저는 제일 싫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계기와 성장을 만들었던 건
지나고 보니까 네. 회고를 했던 시간들이었고 야. 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좀 벽에 막히면 누가 안 시켜도 리뷰 이제 셀프 리뷰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와. 이 책을 더 추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용기를 주시는 발언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책에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신기하게 고등학교도 갔고 대학교도 갔고 그리고 그쵸. 교수로 재직했던 그 학교도 갔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가 책을 쓴 것 같아요. 자기도 몰랐는데 네. 자기가 아버지랑 너무 다른 사람인데 또 너무 비슷한 경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건 진짜 책으로 써야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저자가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선택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인생의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들이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선택들을 했던 것 그것에부터 이제 배운 것을 또 얘기하고 또 반대로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그 후회의 감정을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저는 제일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아주 집착적으로 아버지를 회고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성장하고 싶었던 마음이 여전히 있는 되게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취는 똑같지만 아버지랑 너무 다른 자기를 발견하는 재미를 저는 보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서사라고 생각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보게 맞아요. 됐었는데 근데 저는 좀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게 분명히 아버지가 비교적 최근까지 살아 계셨잖아요. 그쵸. 그것도 같은 학교 안에서 맞아. 캠퍼스 조금만 가로지르면 맞아. 만날 수 있는 거리에서 교수직을 하고 계셨을 텐데 분명 아들이 여기에서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끝까지 모른 채 하실 수가 있나. 아버지는 회고를 안 하신 거죠.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아들과 아버지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죠. 회고를 안 하셨어요. 과거를 이제 잊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행적을 계속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내가 조금만 일찍 회고했더라면. 맞아요.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일하게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네. 조금만. 그래서 저는 그냥 10살짜리라도 그 이제 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을 해고하는 게 가족을 위해서 해고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저는 대학교 때 또 되게 제가 회고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타이밍을 만났던 게 과제를 너무 늦게 낸 거예요. 그 과제 날짜를 잘못 알아서. 근데 저 혼자 잘못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네. 친구한테 과제 날짜를 잘못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막 사정을 하니까 교수님이 그럼 너가 이 숙제 제대로 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를 제대로 해오라는 거여서 근데 그 과제가 뭐였냐면 엄마의 인생을 회고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어머니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제가 그 컴퓨터 앞에서 과제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막 계속 눈물 흘리는데 제가 뭐를 발견했냐면 엄마가 나한테 주지 않았던 거를 이제 결핍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아빠가 주지 않아서 제가 스스로 디벨롭을 너무 잘한 거예요. 개발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재능과 장점을 발견하는 정말 딱 긍정의 시간이었는데 여기 이 책에 그게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저자분이랑 저랑 좀 그러실 수 있겠지. 나랑 너무 생각이 비슷하다. 이게 박사님이랑 나랑 생각이 너무 똑같다 할 정도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부재가 가져왔던 것이 결핍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분도 사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애씀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사람은 굉장히 노력하면서 산 사람이고 네. 모든 것을 노력에 의해서 성취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감사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관심사를 마음껏 탐구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지도를 받느라 운신의 폭이 제한되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대신 자유를 만끽했다. 취미나 친구, 거주 형태, 직업을 선택할 때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물론 도움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때로는 비틀거렸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또한 결과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었다.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아버지의 손길 없이 나 스스로 꾸려가는 법을 배움으로써 독립심이 강해졌다. 아버지가 있었다면 굳이 기르지 않았을 기량과 장점을 발달시킬 기회도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회고를 할 때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게 별로 없으니까 나 회고 안 할래.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회고 안 할래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 나에게 줬던 어떤 재능, 강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서 이 책은 사실 저는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긍정심리학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사실 이제 추천할 때도 좀 망설였던 게 좀 두꺼워요. 두껍고 어쨌든 심리학 책이고 회고, 뭐 인생 회고 이런 거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책 제목을 나중에 딱 책에서 왜 이 책 제목을 정했는지 알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건 밀리의 서재에서 꼭 사람들이 이 책만 보고 이렇게 골프라서 안 읽는다라는 걸 넘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이 책은 여기 자체가 약간 반전이 있고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고 얘기를 좀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 인생 회고하면은 그때 그 시절 생각이 나는데 전 국민이 회고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2년 전에 그 싸이월드가 다시 부활하면서 전 국민이 그 과거의 그 시절을 찾아서 정말 흑역사라고 하죠. 그때 정말 화제였었는데 좀 기억을 하시나요? 싸이월드? 네, 저도 싸이월드 어떻게든 비밀번호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전 사실 사진도 사진이었는데 그때 그 담벼락에 썼던 일기 막 포도알 주던 거.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맞아요. 저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큰 힌트도 막 주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요. 너무 그리고 재밌어요. 자기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어땠는지 그런 거 많이 보고 저도 포도알 그걸 좀 많이 모으면 다른 걸 살 수 있고 스티커를 살 수 있고 도토리는 또 이제 BGM 깔려고 하면은 저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노래를 제가 그런 노래를 들었는지는 몰랐어요. 지금은 숨기고 싶은 흑역사인데 정말 처량한 음악도 많이 듣고 막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또 흑역사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나의 모습을 또 보면서 과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지금 이렇게 지낼 수 있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사실 애플이 최근에 이제 기록 앱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기록 앱을 만든 사람들을 좀 약간 역시 애플이 이제 그것까지 해? 라고 했는데 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애플이 사실은 지난해 사진 그리고 둘이서 찍었던 사진만 다 모아가지고 둘이서 보낸 시간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보내지 않았던 시간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회고를 아예 해서 보여줘요. 근데 그게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몰랐는데 그게 회고였더라고요. 예전에 오답노트 있잖아요. 틀리면 밑에 왜 틀렸는지 적고. 오답노트가 전형적인 회고 방식이에요. 그렇겠네요. 틀린 문제 다시 보고 거기서 내가 왜 틀렸지 적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 회고에 조금 이제 집중하면서 회고를 정말 많은 방식으로 교육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일기 쓰라고 맨날 하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회고가 너무 학습을 하는 방식처럼 가르쳐서 재미를 못 느끼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틀렸던 문제 다시 보고 내가 실수했던 거 다시 보고 이런 것들도 다 회고여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다시 돌아본다? 그리고 아까 잠깐 회상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 방금 말씀하신 거 이거 회상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회고, 회상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다기보다는 회상이 조금 더 좁은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회고를 하려면 회상을 해야 되죠. 지나간 장면을 떠올려야 되고 상을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들을 모아서 연결하는 게 이제 회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고는 조금 더 시간의 축적을 많이 얘기하고 회상은 그 순간을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같은 개념이지만 훨씬 더 좀 큰 개념이 회고, 작은 개념이 회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고가 과거와 연계가 계속 된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미래와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앞으로 미래, 회고랑 어떤 관련이 있을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다른 거 같은데? 근데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시간 속에 내가 지금 현재를 반복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왜냐면 인간은 잘 안 변하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회고를 한다는 거는 지나간 시간을 그냥 회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보기가 힘드니까. 지금의 나를 어떻게 봐요? 지금 나는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보면 패턴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확률이 높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 패턴을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패턴을 깰 힘이 생겨요. 과거의 나의 패턴을 깨야지만
내가 원하는 미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미래를 현재만큼 구체적으로 상상하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구체적이어야 미래가 구체적으로 다가오는데 사실 과거가 그 미래를 굉장히 말을 많이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미래 하비님이 또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을 토대로 좀 미래 계획 같은 걸 세워주신 게 있을까요? 제가 되게 크게 변한 게 미래의 방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전 지금처럼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일을 저도 되게 계속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건 계속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계획을 세우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왜 하냐면 계획을 한 번 더 세우느니 회고를 한 번 더 한다. 네. 회고를 하면 계획이 나와요. 진짜. 제가 계속 이제 약간 약파이듯이 자꾸 회고를 팔고 있는데 정말이에요. 이 계획을 아무리 해봤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계획하면 지키질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맨날 밤에 와가지고 맥주를 먹으면 기분이 안 좋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기분이 좋은 줄 알았는데 다음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걸 알게 되면서 맥주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맨날 계획을 건강하게 살기 아무리 해도 잘 안 살다가 이 패턴을 알게 되면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을 안 세워요. 그냥 회고를 해요. 그러면 그 민미의 수장으로서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회고를 많이 하시나요? 매일 저희는 회고예요. 저희는 회사 딱 끝나면 아침 10시 회의 전에 어제 일을 회고하는데 회고를 어렵게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전 그거 알고 있어서 저희는 뿌아보라고 해요. 뿌아보. 뿌아보가 뿌듯한 점, 아쉬운 점, 보완의 점. 전 프랑스어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뿌아보 하자 이러면은 왠지 귀엽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사탕을 발라놔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회고란 이름은 절대 안 써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재밌게 해야 돼요. 사실 재미없게 하면은 안 돼서 이렇게 용어를 만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민미에서 회고 카드를 매년 이 연말에 만든 이유도 있어요. 저희가 회고를 하도 안 해가지고 카드 게임처럼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고 책도 많이 팔잖아요. 근데 책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희는 카드 게임처럼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그래서 저희 팀이 가장 회고 안 하고 이런 거 되돌아보는 거 싫어하는 팀이어서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사실은 기획하는 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성원분들도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니 저희 귀여운 사람 없는데 저도 귀여운 타입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인생 회고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특별히 좀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책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책도 자기 인생에 의미 있게 오는 시기에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지금 뭔가 현답을 찾고 싶은데 내 안에서 답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 그리고 성취 중독자이신 분들, 도파민 중독자, 맞아요. 그리고 뭔가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시면서 답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찾으려고 하셨던 분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외부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이 책을 읽었거든요. 내 안에서 에너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줬던 책인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지금 좋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 인생 회고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저희도 뿌아보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도 일 되게 지금도 일 많이 하는데 일 관련해서 회고는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맨날 하고 일 잘하고 싶어서 회고는 많이 하는데 제 인생이나 제 일상 회고는 너무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만큼만 회고해도 내 인생이 훨씬 더 분명히 나답게 살 수 있는 근거들을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일하시는 만큼 내 일상과 인생의 회고도 시간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도 집에 가서 꼭 나를 만나고 또 인생 회고하는 방법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하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밀리버리 손하빈편 포스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따끈따끈한 신간을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빈님과 관련된 구성품도 여러분 드리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밀리버리에서 만나요. 안녕!